자, 이번에는 양말에서 구조주의까지 그 양말 한 켤레로부터의 단상이라는 이름으로 사소한 것으로부터 거대 담론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말 한 켤레로부터의 단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담론, 우리의 삶은 사실은 거대하고 무슨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죠. 사소한 것들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 그러죠.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이 궤적, 이런 노력의 대가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기적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작가가 책 한 권을 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고 어느 날 갑자기 스토리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내면에 쌓아왔던 어떤 축적된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으로 늘 최고의 노력과 성실과 수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유의미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삶을 허비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 이것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이분들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친구고 이웃이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담론, 아주 먼 이상, 아주 피안의 세계, 이것이 아니라 늘 사소한 것, 주변, 나의 삶, 나의 생활, 이런 것으로부터 한 발짝씩 나아가고 확장시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라는 말, 이 철학적 용어로 주로 사용되는 이런 구조주의라는 말 자체도 그 양말 한 켤레, 낡고 떨어진 양말 한 켤레로부터 구조주의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한 장면을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기 이 글의 내용은 그 싸구려 양말을 10,000원에 10켤레를 샀다가 이것이 굉장히 그 가격 고하를 만들고 이제 아주 이 양말 자체 정이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세월이 가면 낡고 해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말 한 켤레씩 그 구멍이 나고 이게 마모돼서 더 이상 신을 수 없고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이것이 어쩌면 또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이라는 말이 있죠. 주역.
어, 주역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뭐 점 봐주는 집 이게 이제 주역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주역이라는 것에 있어서 역자는 뭡니까 바꿀 역자입니다. 변할 역자예요. 세상에 그 뭡니까 영속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론이죠. 이것이 유학에서는 역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도교에서는 호접몽이라 그러죠. 호접몽. 그냥 한 마리의 꿈속에 꾸었던 뭡니까 나비의 얘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또 그 기독교 성서에 보면 아침 이슬이나 안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변하고 지나가고 바뀐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의 진리죠. 양말 한 켤레도 언젠가는 구멍이 나서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영속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가까운 데서부터 늘 어떤 원칙, 진리를 발견해 낼 수가 있다. 우리의 일상을 탈피하는 어떤 진리도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양말 한 켤레로부터 시작한 이 삶에 대한 뭡니까 반추,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에 이제 시작이 되는 이 거리인데요. 우리가 늘 보지만 무의식적으로 넘겨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하루에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가축의 숫자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축들이 그 인간에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 AI 이렇게 조류독감이 나타나면 수천 마리,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닭들을 처분하죠.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가끔 보면 그 신비한 동물의 세계라든지 동물농장이라든지 이런 동물에 관한 뭡니까 그 동물의 특성과 감정과 그 개체 동물의 온전한 삶에 대한 조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하고 어쩌면 이렇게 동물들이 순환을 당하고 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고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감을 많이 하죠. 하루에 수백만 마리, 하루에 수천 마리의 닭, 돼지, 소 이런 가축들이 처분되어서 이제 뭡니까 이게 식재료로 이용이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뭡니까 그 생태계의 구조이기 이전에 어쩌면 이들도 하나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하이디라는 외국의 그 동물과 교감하는 그 전직 경찰 출신의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안정시켜, 안정시키라고. 야생마 같다니까요. 야생마랑 내가. 제가 마미가 얘보다 더했어요. 더 차분했어요. 밥을 주려고 딱 보니까 마방에 이렇게 말 새끼가 턱 나와 있는 거야. 기절할 뻔했죠. 마음에 무슨 응어리가 진 것 같아. 그걸 풀어줘야 될 텐데. Mommy. She is just so sad. She's trying to pass she passes the foal, but the foal's laying there and it's in the sack, but it's not moving. Not at all, like it should be. So she goes over to the sack and she starts to lick it, and she's trying to wake up the baby. You just keep wondering, why isn't somebody here to help me? Right now she's saying that she's sorry to you, and she says she wants you to understand. 네. 내가 미안해. She just doesn't want to disappoint you. And I'm still getting just a little bit of lower abdomen pain. And it kind of feels like a pulled muscle. Because of that pain that she got early on in her pregnancy when she was carrying a rider, I think that she blames herself for losing the baby because she was still being ridden. So she was thinking that, well, if nobody rides me, then the next time I have a baby, it'll be okay. Mommy is saying that she knows that you didn't know. So she is not angry at you about that because she knows that you didn't know. And she also is saying how much she loves you. People need to understand that animals need just as much time to work through their grief and to heal from those sorrows as humans do. 네.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말들은 뭡니까? 그 이전에 전투 장면에서 수많은 말이 달려가서 희생당하는 이런 것들만 늘 보았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지를 않습니다. 조류독감이 오면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닭들이 처분당하지만 이 닭들을요 한번 키워보면, 닭 몇 마리를 키워보면 그 닭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닭도 주인의 차소리를 충분히 알아보죠. 장닭은 암탉들이 모이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는 모이를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잘 따라다니는 닭, 겁이 많은 닭, 또 친교감이 좋은 닭, 닭을 몇 마리 키워보면요, 다 개성이 있죠. 그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유일한 존재다.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식물까지도 유니크하다, 유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은 개성과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도 지금은 대중화된 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 산업사회가 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래서 개인의 개성과 특징이 상당히 뭡니까? 그 무시되는 그 개성과 특징이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소멸되는 이런 상황, 이런 세태를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각자는 자기의 삶의 주인이면서 유니크하죠. 태어난 이유와 존재의 이유, 그 다음에 뭡니까? 해야 될 분명한 어떤 미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면에서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또 혹은 남들보다 다소 못난 구석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살려서 그것을 발휘하고 실현하는 것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라고 보는 시각은 사실 생태론적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법적 혹은 범신론적 입장에서는 대단한 오만이죠. 이런 것들이 지구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생태계를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유발 할라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호모사피엔스 혹은 호모데우스, 이게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은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체죠. 지구를 지속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서 존재하면서 모든 생태,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공존하는 이런 목적, 이런 노력,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구멍난 양말 정도야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똑같은 이런 아주 하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도 정이 들면 버리기가 아까워지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것들이야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구조주의라는 것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구조주의는 구조와 틀을 더 중요시합니다. 생산력을 중요시하고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경제성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개체의 생명성, 의미, 존재의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닭들에게 계란을 하루에 2개씩 낳게 만드느냐. 닭도 가만히 두면 자연 수명이 10년, 15년 갑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닭들이 양계장에서 폐계, 더 이상 알을 낳지 않는 폐계가 되는 과정 1년도 태가지 않죠. 그리고 그냥 이제 소비가 되는 겁니다. 치킨집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다 소비가 되죠. 밤낮으로 불을 밝혀놓고 계란을 생산하게 하던 닭들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 닭들을요, 풀을 뜯고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산속에 방기를 시키면 이 닭들이 털이 다 빠지고 나서 털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 털이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알을 낳습니다. 닭 한 마리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성과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생산력이라는 이름으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무시가 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생태계의 현장이다. 이 닭들도 무슨 TV나 이런 데 보면 주인을 따라다니고 주인과 늘 같이
살아내는 이게 반려동물로서의 닭도 가끔 봅니다. 이 닭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이런 개성과 나름의 뭡니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주의적 시각, 전체주의적 시각 이것이 뭡니까 이 개별적 생명성, 개별적 존재 이유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살고 있다. 그래서 경제라는 이름, 경영이라는 이름, 효율성이라는 이름, 생산성이라는 이름, 혹은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인류가 자행하는 만행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주의적 시각은 사실 락강이나 소시르나 이런 언어주의학자, 언어에서 구조를 뽑아내는 언어주의 학자에서 사실 자각되어 나옵니다. 언어라는 것이 구조를 만들고 있다. 언어라는 것이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에 갇혔다. 우리의 관념은 사실 원래 무한한 관념의 세계, 무한히 확장되는 관념의 세계로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면서 그 언어가 지정하고 언어가 구획 정리하고 언어가 시스템화된 그 언어의 구조에 우리 인간이 갇혀버렸다. 이것이 이제 언어를 통해서 본 구조주의적 시각인데 그래서 뭐 파롤이라 뭐 랭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어찌됐건 자 이런 주변의 사소한 것으로부터 혹은 이것을 확장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언어까지 연결해서 우리의 구조가 형식이 틀이 인간을 얼마만큼 어쩌면 무의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봤다. 이제 그래서 뭐 언어학에 대해서 뭐 또다시 우리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단편적인 단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